오늘은 금산사 부처님께 봉양된 진기한 청아백자 용문관 한 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규격으로는 밑면은 21cm, 몸통은 34.5cm, 높이는 28cm, 입구는 20cm 정도 되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몸통의 용문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아는 푸른색이며 머리는 매우 무섭게 생겼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아색 군데군데에는 소마리청이 지금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발톱은 3개인데 꺾여 있습니다. 몸통의 글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국 6년 유자문 금산사 절 이름 같습니다. 기복 장명부기 풍주 우순 자손만당이란 글씨가 씌어져 있습니다.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약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보석가루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원국 6년은 발해의 후손인 고영창이 요나라 동경에 1116년에 세운 나라이며 6년은 1122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발해의 후손인 징기스칸이 주변 부족을 통일하고 몽골 제국을 세웠으며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은 1271년 국호를 대원이라 하고 대원국을 세우게 되며 대원국 6년은 1277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나라 대원국의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보면 원나라는 대원국 지원, 대원국 지정 등 연호를 붙여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호가 없는 대원국 6년은 발해가 멸망하고 난 후 후손인 고영창이 요나라 동경에 1116년에 세운 대원국으로 보여지며 대원국은 1월부터 5월의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던 나라이지만 그 후손들은 대대로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져 왔으리라 생각됩니다. 1116년 대원국 멸망 이후 1122년 대원국 6년에 유자문이라는 사람이 금산사 부처님께 바친 청아백자 용문관의 글씨 내용을 해석해 보면 복을 빕니다. 오래 부귀를 누리고 풍파 없이 자손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빕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긴박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부처님께 소원을 빌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대학의 특징을 공부하면서 청아백자는 징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세운 대원국 1271년부터 1368년 시기에 원나라 청아백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본 청아백자 용문관은
대원군 6년, 즉 원나라 1271년보다 149년이나 앞선 1122년에 만들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매우 진귀한 청아백자 용문관이라고 생각됩니다. 태토는 매우 거칠고 투박하며 유약은 보석가루가 첨가된 유약으로 보여지며 유약은 매우 투명하고 맑고 두터운 편입니다. 또한 몸통의 빅렬은 크고 불규칙한 모양이고 몸통 곳곳에는 제작 시 불티가 붙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종안도 보이고요. 소머리청도 보입니다. 청아용 그림은 매우 무섭게 그려져 있으나 발톱은 3개인데 날카롭지 않고 꺾여져 있어 당시 시대의 화가의 입장에서 왕을 잃거나 나라를 빼앗긴 슬픈 시대 상황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원국의 역사적인 자료나 금산사의 절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8년부터) (926년) 228년간 존재하였던 발해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68년 고구려 멸망 후 698년 대조영은 동만주 지역에 나라를 세웠으며 당나라와는 713년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게 됩니다. 발해 3대 문왕은 대내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평화적 교육의 증대와 관심을 기울여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발해 10대 선왕은 말갈 세력을 장악하고 소고구려를 영역에 포함시키며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9세기 후반부터 성장한 거란에 의해 925년 멸망하게 됩니다. 925년 발해 멸망 이후 발해 유민의 부흥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나 거란은 928년 발해 유민들을 요동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동단국도 동평으로 옮기게 됩니다. 발해 유민들은 12세기 초까지 200여 년간 곳곳에서 활동하였으며 1117년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고려에 망망하게 됩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여 소박하고 힘차고 생동감 있는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929년부터 1114년까지 존재하였던 후 발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26년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도 929년까지 후당에 사신으로 파견하는가 하면 송때에도 오사성 발해왕이란 칭호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어 후 발해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후 발해의 멸망 시기는 1007년으로 보기도 하며 요사 기록에는 1114년경에 소멸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원국 1116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존재하였던 대발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발해 귀족의 자손이자 요나라 봉공관 고영창이 1116년 거란족에 세운 나라입니다. 이후 고영창은 요양에서 대발해 황제에 즉위하였으나 금나라는 요나라를 정벌하기 전 대발해를 공격하여 괴멸하였으며 고영창은 살해당하고 발해의 부흥은 좌절되고 1116년 5월에 멸망하게 됩니다. 고려사회에서는
대원국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거란국지에는 대발해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청아백자 용문관에는 유시인 유자문이 금산사에 봉양한 것으로 나옵니다. 유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시인 한자는 묘금도류, 묘금도유이며 유시 시조는 유전이란 사람으로서 도학과 문장이 뛰어나고 송나라에서 병부상서를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유전은 1082년 팔학사의 일원으로 고려에 들어와 경북 영천 지방에 정착하여 살았으며 공민왕 때 이르러 사후가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몸통에는 대원국 6년, 즉 1122년이며 금산사 유자문, 장명부기, 풍조우순, 자손만당, 기복이란 글씨가 씌어져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대원국 6년, 즉 1122년 유자문이라는 사람이 금산사 부처님께 빕니다. 오랜 부귀를 누리고 풍파 없이 자손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빕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청아백자에 나오는 금산사는 어디일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에서도 금산사가 있고 중국에서도 여러 곳에서 금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제시 금산면 모악산에 있는 금산사가 있고요. 중국에서는 하북성, 즉 베이징에 금산사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장, 진강시에서는 진산스라고 금산사가 있으며 중국 강소성, 양주에도 금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계림시, 전주현에도 금산사가 있으며 한국의 전주와 이 금산사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전주 명칭이 사용된 것은 939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며 후백자가 분기된 이후 3년 뒤 상황으로 이 지역이 후백자가 가장 밀접하게 교류를 해오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손자가 세운 원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나라는 1271년부터 1368년까지 97년간 통치되었으며 몽골 제국의 제5대 칸 쿠빌라이 칸은 1271년 수도를 몽골 고안해서 중국이 베이징으로 옮기고 1271년 11월 나라 이름을 중국식인 대원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중원 왕조로서의 전환은 아니고 서역의 4대 칸을 포함한 몽골 제국의 명목상 대칸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되었을 뿐이며 징기스칸의 뿌리는 698년부터 926년까지 존재하였던 발해 고왕 대조영의 아우 대야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은 진국왕이라고도 하였으며 한자 소리로는 진국왕, 발해왕, 고려왕이라고
합니다. 발해가 뿌리인 징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은 1271년 대원국 원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원나라와 김제 금산사와의 인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종 스님은 1262년에 태어나 1340년 78세에 입적하였으며 1294년 충렬왕 때 오교 대선에 응시하여 상상과에 합격하였으며 1305년에는 원나라 안서왕이 초빙하여 어가의 호종, 즉 왕을 모시고 다니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311년에는 원나라 무제의 원찰로서 승은 보건사를 창건하고 제1대 주지로 임명되었으며 원나라 황실의 지극한 예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1328년 고려 충수왕 15년에는 원나라 황제 원제에게 김제 금산사로 해종 스님을 보내주기를 청원하는 글을 보내 중대 강운 세군으로 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원 스님은 1330년 2월 28일 원나라 승은 보건사에서 입적하였다고 합니다.